안녕하십니까. 9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물 인터넷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일반화된 그런 개념이 됐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 뭔지는 다 이해합니다. 우리 이제 10년 내에 약 800억 개가 넘는 전 세계의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동시에 기기들끼리 소통할 것이다. 이제 뭐 800억 개가 넘는 디바이스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될 거다 하는 거고요. 이 방대한 상호작용, 분석, 생산의 네트워크는 생산 방식을 다시 정의하면서 우리의 니즈를 파악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색다른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제 다른 관점을 줄 거다 하는 거죠. 동시에 분산 시스템은 우리가 데이터와 가치를 만들고 측정하며 분배하는 방식에 도전할 것이다. 유비쿼터스, 이게 이제 무선이잖아요. 유비쿼터스 센서로 인해 세계는 다른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자, 예를 들어 마트에는 더 이상 계산원이 없을 거래요. 그냥 쓱 지나가면 이제 다 계산하는 거죠.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은 10년 전과 비교해서 직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이 결국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 자동화가 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가치가 자꾸 하락하는 거죠. 인간이 점점 할 일이 없어져.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사업 운영을 최적화하고 풀 이코노믹, 이제 풀 이코노믹이 기업의 정형화된 매뉴얼이 아닌 소비자의 학습 및 변화 요구에 맞춰 개방적 유동적으로 작동하는 경제활동 형태를 만들어내면서 세계는 우리의 행동 양식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의 니즈를 예측할 것이다. 결국 이제 그 인간의 요구를 빨리빨리 알아가지고 그 니즈에 맞는 이제 사업 모델을 만들어낼 거다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데이터의 가치에 더 눈을 뜨고 디지털 보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데이터의 가치, 이제 데이터를 가진 자가 이제 지배하는 세상이 됐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빅데이터 너무너무 많아져요.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에 이게 옥석을 가리는 일도 중요하다. 이 중에 이 수없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정말 가치 있는 데이터가 무엇고 쓸데없는 데이터, 이 버려야 될 데이터는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도 이제 많을 겁니다. 데이터의 흐름은 압도적인 수준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사이버 보안 위협은 헤드라인을 장식할 거다. 이제 이러다 보면 이 문제는 뭐냐면 보안이다 이거지. 보안. 어떻게 이 정보가 이 데이터를 오염되지 않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사물 인터넷엔 좋은 점도 있다. 좋은 점도 있어요. 개발도상국에서 수위를 측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제 이게 홍수나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미리미리 대피도 하고 예방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데도 쓸 수 있다는 거고, 왼딴 지역의 원격 진료도 가능할 수 있다. 자, 센서, 카메라, 인공지능과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가 결합되면서 범죄율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점점 이제 범죄율이 떨어진다. 잡힌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게 이런 게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출근할 때 나와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하루 종일 내 모습이 CCTV에 찍힌단 말이에요. 내가 신용카드를 쓰고 뭐 하고 이런 모든 게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될 거다. 그러면 또 이제 무슨
개인정보 보호 뭐 이런 문제도 또 나올 테고, 사물 인터넷이 생산의 분권화와 대중화에 도움을 주면서 기술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고 창의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항상 문제는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고 창의적인 기회를 제공하면 반대로 더 많은 사람에게 인간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도 있는 이런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와 산업의 기대대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물 인터넷은 현재 보안 프로토콜의 부재, 이 보안을 완벽하게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고, 제한된 대역폭, 한정돼 있다 그죠, 사용에 문화적 수용을 막는 장애물, 그리고 데이터의 가치와 협업의 기회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부재와 반드시 싸워야 한다. 사물 인터넷이 만들어갈 미래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투자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협력적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하는 겁니다. 자, 사물 인터넷, 세상을 에워싸다. 인터넷이 이제 세상을 다 커버해버렸어요. 사물 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또 핵심 인프라예요. 사물 인터넷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 처리하면서 가공하는 스마트 센서. 하여튼 뭐든지 이 센서가 일단 좋아야 돼. 이 센서, 센서. 뭐 센서 종류가 여러 가지죠. 커넥티드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시스템과 사용자들의 의도에 따라 데이터를 다른 기기나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런던에 본사를 둔 시장 분석 회사인 IHS는 사물 인터넷 기기들의 수가 2015년에 154억 개에서 2025년에 754억 개로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물 인터넷 기기가 향후 10년 동안 5배의 증가함에 따라 삶의 모든 부분은 더 깊이 서로 연관되고 세계 경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이며 급성장하는 기계 대 기계, 머신 투 머신 이코노미 또한 영향을 받게 될 거다. 이건 뭐 이제 기계와 기계가 자기네들끼리 막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또 경제 체제를 만들 거다. 이 사물 인터넷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거다 이거죠. 더욱 커진다. 1995년에서 2015년 사이에 언론 산업이 비슷한 대격변과 비슷한 수준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 역시 격변을 겪을 것이다. 이 이제 언론 산업이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조중동 다 아시잖아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들이 여론을 구성하고 이끌어 나갔다 이 말이야. 그러던 것이 지금은 누가 이끌어가? 이게 유튜브가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결국 인터넷이 이끌어가고 이런 그 경험 중 이런 변혁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 여러분들 옛날에 무슨 그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뭐 개그맨들 나오는 개그맨들만 이런 코미디 프로가 사라졌어요. 왜? 여기 이 기본적인 지방파 방송에서는 공영방송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이런 거는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에서는 이런 거 제약 없이 막 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봐요. 이건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든 볼 수 있잖아. 그럼 여기엔 또 뭐가 들어있어? 광고가 따라붙고 이 광고에 따라서 수익이 창출되잖아. 그 사람들이 다 일로 간단 말이야. 넘어가 버렸어. 지금 이런 언론 산업 역시 대변혁기를 이뤘다. 궁극적으로는 방대한 양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복잡한 데이터 트래픽 법률과
관할 건이 반드시 확립되어야 될 것이다.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이제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창출된 가치는 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인식돼서 우선적으로 공장과 제조업에 쌓일 거다. 이제 공장과 제조업에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고 이걸 활용해 갖고 좀 더 효율적으로 제품을 만들려고 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적인 자산 활용, 생산성 향상 측면의 잠재력도 풍부하다. 이렇게 창출된 가치는 세계 경제의 최대 11%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 경제의 11% 정도를 이제 IoT가 차지할 거다. 세계 경제 포럼과 액센추어가 함께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생산된 대부분의 가치는 산업용이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이 경제와 비즈니스에 끼치는 영향력에 비해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그 IoT가 주로 이제 산업용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점점 그 헬스케어 쪽으로 하면서 웨어러블로 가면서 점점 더 우리가 소비자들 인간에게 이제 접근해 가는 이런 것도 많겠지만은 현재는 예측은 이렇게 되는 거고 2030년까지 최대 14조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면서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중 12개 항목을 지원할 거다. 이건 이제 도표 보면 알 거고. 이런 가치 창출이 가능한 이유는 사물 인터넷의 세 가지 핵심 기능 때문인데, 첫째, 사물 인터넷은 풍부한 데이터가 스마트 애널리틱스와 결합하게 되면서 더 큰 맥락에서 사건을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 자료를 제공한다. 이게 뭐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면 케이블 TV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뭐 범인을 쫓는다든지 할 때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다음에 개인과 기업의 자산과 장비가 어떤 성과와 실적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기기 성능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왜 특정 행동을 하는지와 그 영향을 보여주는 사용자 데이터도 제공한다. 이제 이런 거가 되면 이제 거의 그 인간 사회에 대한 집단적인 행동 양식이라든지 데이터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능력 향상 기술은 우리가 현상을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을 재구성하게 될 거다. 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제 우리는 지금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세상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건 나쁘다 하지 말자 뭐 되지도 않는데. 사물 인터넷의 두 번째 핵심 기능은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시키는 기기들의 소통 능력과 조정 능력이다. 효율성을 느낄 수 있다. 단대단 자동화와 새로운 유형의 인간, 기계 협동은 일상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간소함으로써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행정적, 과제 지향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능력은 사람들이 제품 및 서비스, 아이디어를 형성할 때 좀 더 복잡한 시각을 가지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사물 인터넷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9개 분야 잘 보면 공장, 생산관리, 정비, 공장, 이 도시에 보면은 도시에서 치안, 보건, 교통정리, 자원관리. 이제 뭐 도시 뭐 이해하시죠? 우리 제일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사방팔방에 이제 CCTV 달아놓으면은 이런 치안이라든지 이런 공공보건이라든지 이거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크죠, 이것도. 그다음에 인간의
질병 모니터링하고 관리,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쪽으로도 이제 쓸 거고. 자, 유통에 무인 점포가 이제 많아지고 레이아웃을 최소화하고 스마트 소비자 관리가 가능할 거다. 자, 물류, 수송 경로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내비게이션 이제 이런 데도 쓸 거고. 작업장, 장비를 점검하고 안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데도 쓸 거고. 자동차에서도 상태 기준 정비, 보험 감액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에 들어갈 거다.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 내비게이션 찍힌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서버로 가서 서버가 관리하는 그런 거 나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단하다. 자, 가정에서는 에너지 관리할 수 있고 안전과 보안, 잡무 자동화를 이제 할 수 있을 거다는 거고. 회사에서는 조직 개편, 직원 교육의 증강 현실을 도입할 거다. 그래서 이제 최대치와 최소치를 이제 추정한 거죠. 우리가 제일 사물 인터넷이 가장 많이 쓸 거다라고 지금 예측하는 데가 공장 부분, 생산 관리, 도시, 치안이라든지 이런데 물류 쓸 거다 하는 겁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핵심 기능은 시민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인 인텔리전트, 인터랙티브 제품을 만드는 능력이다. 이게 이제 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고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냐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된다는 거죠. 분산된 센서 네트워크는 사물 인터넷 산업에서는 클라우드 AI, 인공지능, 블록체인, 적층 가공, 드론, 에너지 생산과 같은 다른 분산형 기술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가치 창출과 가치 교환에 분산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프라를 모방할 것이고 그 경제적 재구성의 결과는 놀라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적 재구성을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이제 그 몇 소수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각광을 받은 시대가 올 거다 하는 거고. 이러한 이유로 사물 인터넷은 기존의 제도와 제품 서비스 데이터 본질에 대한 개념, 궁극적으로 비즈니스에 적합한 방식으로 가치를 생각하는 방식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물 인터넷의 세 가지 핵심 기능은 제조, 석유 및 가스, 농업, 광업, 운송 및 헬스케어를 포함한 광범위한 산업 전반에 걸쳐 비즈니스 모델과 구조 변환을 이끄는 추진력을 만들 것이다. 세계 경제 포럼이 출간한 보고서인 산업용 사물 인터넷, 연결된 제품과 서비스 잠재력의 극대화에 의하면 산업용 사물 인터넷의 움직임은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도입하면서 시작한다. 뭔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쨌든 좀 추하게 말하면 돈하고 관련돼 있어. 그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벌 수 있다면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결국 가치 창출이고, 그리고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로 발전한다. 그 후에는 결과 경제와 자동화, 풀 이코노미로 이어질 거다. 이와 동일하게 사물 인터넷이 환경에 동일하게 적용되면 능동적인 자원 관리가 가능해진다. 자, 예를 들어서 전력 사용이나 배기가스 배출과 같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은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와 에너지 소비 방식을 선택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전력. 뭐 시간대별로 우리 여름에는 12시부터 2시까지가 제일 많이 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사물 인터넷이 확산되려면 4개의 기술적 토대가 먼저 발전이 되고 정착해야 한다. 자, 첫 번째는 기술적 토대는 사물을 감지하고 소통하면서
물건을 옮기거나 문을 여는 등 행동을 할 수 있는 기기들이다. 이런 게 이제 할 거라는 거고. 물론 이제 이게 그 제품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이게 쓰레기통 있잖아요. 이렇게 쓰레기통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러 딱 가면 어느 정도 오게 되면은 쓰레기통이 착 열려. 그럼 놓고 가면 다시 자동으로 닫혀. 이게 이제 그 아두이노를 가지고 두 개의 센서, 여기 거리 센서, 그다음에 이제 모터, 리니어 모터라 하잖아요.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거. 뭐요 정도가 만들면은 아주 인기가 있어요. 만들어 보려는 사람들. 뭐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생들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면서 어떤 흥미를 유발하고 재밌게 하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물건을 옮기거나 문을 여닫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기기들. 그래서 이 물건을 옮기거나 할 때 이제 자동 주차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물류 시스템, 이제 이런 거에 도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 이런 게 다 돈이니까. 이게 다 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계화를 하고 이게 결국 자동화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동화를 한 이유가 뭐야? 결국 인건비를 줄이자. 이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나니까 이게 뭐 휴지통 하나 이렇게 잘 만들어서 팔면 또 좀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는 기술적이지 않잖아요. 기술적이지 않아. 기술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거는 요게 인기를 끌 거면 누군가가 반드시 따라한다고. 그럼 반드시 따라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다른 사람이 만들면 어떤 사람이 이겨?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이, 작게 하는 사람이 이겨,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가 하든지 기승전 중국으로 가는 이유가, 이 중국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아주 그 강력한 무기가 있단 말이야. 인간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개발할 때만 필요하지, 개발하고 난 다음에 양산 들어가면 이제 필요 없잖아요. 빨리빨리 싸게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최고일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문제에 우리가 이제 봉착하는 거죠. 둘째는 이런 기기들을 서로 연결하는 통신 인프라. 결국 이제 잘 연결해야 되는데, 다음에 세 번째 기술적 토대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배할 수 있는 안전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 우리 이제 아직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수집 관리되는 데이터는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이나 개인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서비스의 형태로 처리돼서 제공되고, 이것이 이제 네 번째 기술적 토대라 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 관리. 세 번째 기술적 토대. 데이터를 언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응용 프로그램. 네 번째 토대. 이런 걸 또 어떻게 응용할 거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지만 이게 매우 중요할 거다. 데이터가 의미 있는 인풋이나 입력이나 실행 가능한 통찰력으로 전환되어야만 가치가 흐르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많으면 뭐하냐 이거지. 그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주 무용지물이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연결하는 것만이 능사예요. 그렇잖아요. 연결만 해서 뭐에다 쓸 거냐고. 맥킨지 분석에 의하면 평균적인 석유 굴착 장치는 3만 개의 센서가 내장되어 있지만 불과 1%의 데이터만 분석 및 활용된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많은 산업에서 데이터는 포화 상태다. 이건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다. 이루고 있지만 그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하는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어느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도 필요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예측하고 판단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 활용 경험이 없는 많은 기업들은 데이터 더미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또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요거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제공한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것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그 요약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 이 데이터들을 사물 인터넷으로 받은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주는 회사. 난 제 생각에는 그런 회사들이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